물병 모양의 쉐입을 검은색 프레임으로 파라메트릭하게,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애프터의 모습입니다. 비포는 흔히 빌라촌에서 볼 수 있는 좁은 골목, 그리고 일방으로만 통행할 수 있는 차량 동선이라든지, 벌채, 양묘, 조림, 숯가꾸기의 산림자원의 순환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좋은 숲으로서의 세대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요. 아래쪽에는 전시도 깔끔하게 잘했죠. 그 공간을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 보겠다라는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타고 왔을 때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찍어본 모습이고요. 특히 안쪽에 식물 표현이 꽤나 사실적이어서 가까이서 찍으면은 진짜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형이 정말 눈에 띄는 프로젝트였고요. 진짜 잘 만들었죠. 엄청 깔끔하고 본드 자국도 안 보였습니다. 이 모형이 지금 얹혀져 있는 저 콘타를 보시면 레벨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런 레벨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 지형에서 어떻게 이렇게 건축물을 싹 앉혔는지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제분 공장으로 사용되어 왔었던 CJ제일제당의 영등포 공장을 누리의 공간으로 실바꿈시킨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1954년부터 2024년까지 70년의 역사를 가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는 2006년도에 건축대학으로 특대 개편해서 독립을 하였고 2020년에는 기존의 공과대학 내 도시공학과가 합류해서 건축도시대학이 되었습니다. 네, 한민선님의 퓨처 어바니즘 테라리움 오버 더 시티라는 프로젝트 2050년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설계한 작품이고 새롭게 지어질 중심 업무지구의 고층 건물들은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면서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도시 환경의 연장선으로 기능하는 고층 건물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합니다. 사이트는 테헤란로고요. 가운데에 이제 부유하고 있는 메스가 보일 텐데 모형에서 한 낚싯줄 같은 걸로 저렇게 잡아놓길래 그냥 띄우려고 만들었나 보다라고 했는데 렌더링에 보니까 실제 구조체 역할을 하는 그 선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다음은 권희준님의 주유소유주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플렉서블 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고요. 폐주유소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 주유소에 기존의 상징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변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해서 만드는 설계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주민시설로서 이렇게 탈바꿈되는 그런 설계를 생각하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신문처럼 이렇게 패널을 구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델링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놨죠. 또 주유소의 위에 옥상 부분은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올라갈 수 있나 궁금하긴 한데 원형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홍다희님의 Can I Walk With You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도시 전체 공원을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고 하고요. 이게 애프터의 모습입니다. 비포는 흔히 빌라촌에서 볼 수 있는 좁은 골목, 그리고 일방으로만 통행할 수 있는 차량 동선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저런 것들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죠. 저런 곳을 공원으로 이렇게 탈바꿈시키겠다라는 것을 예쁘게 표현했습니다. 네, 다음은 문설아님의 에어 트랜sit 마운틴 시티라는 프로젝트고요. 산을 자연과 더불어 자원으로 보는 것이 선진국형 산림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벌채, 양묘, 조림, 숯가꾸기의 산림자원의 순환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좋은 숲으로서의 세대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의 목재 친화 도시를 건설하고자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송현주님의 내추럴 아키텍처, 아키텍처럴 네이처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자연의 본질을 담아낸 건축 혹은 건축적 요소를 지닌 자연에 대한 형태적 탐구의 여정을 다룬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명체의 군락 형성 방식을 응용해서 건축의 자연화를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이 자연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독립적인 구조물이 아닌 자연의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합니다. 모형이 사실 제 졸업작품 모형이랑 살짝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크게 만들진 않았거든요. 큼지막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요. 아래쪽에는 전시도 깔끔하게 잘했죠. 저런 식으로 마치 필름실에서 본 듯한 굉장히 다양한 알트들을 저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알트들, 대안들을 만들어 봤다라는 거를 네,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프로젝트는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도 이런 다양한 아트들을 예쁜 아크릴 박스에 깔끔하게 담아서 실험실 느낌이 나게 배치해 놓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스튜디오는 건축의 잠재된 의미와 구조를 통해 우리의 공간 감각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근데 모형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어가지고 하나씩 찍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몇 개만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훈님의 어반 시타델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입니다. 가장 비어있는 비도시적인 공간 한강의 밤섬에서 가장 비일상적이고 비도시적이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공 호캉스 호텔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도시 속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도시의 피난처를 설계했다는 거죠. 여기 써있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도시 속 일상으로부터의 피난처는 비일상성과 비도시성이 모두 결합된 진정한 공간과 경험의 가치를 전달하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모형도 귀엽게 잘 만들었고요. 오히려 이렇게 조그맣게 만든 사이트 모델이 좀 더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동영상도 있고요. 상도 받으셨네요. 특히 본 모형의 나무 표현이 되게 사실적으로 잘 된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주혜님의 셀레네 알파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셀레네는 그리스 신화에서 달의 여신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는 게 언급이 되는데요. 그거는 달에 유인 탐사하고 우주정거장 건설을 목표로 하는 21세기 미국의 달 탐사 계획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아폴로 프로젝트는 단순히 우주 비행사들을 달로 보내고 표적인 탐사를 하는데 그친 것에 비해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더 깊이 있는 목표를 표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계는 지구와는 다른 달에 그려질 루나 아키텍처에 대한 모습을 설계해 봤다고 합니다. 렌더링도 굉장히 은빛처럼 은은하게 만들었고요. 모형 같은 경우에 뒤에 이제 빛이 나오는 패널을 두고 앞에는 정면 모형의 일부를 딱 부착을 해가지고 2D하고 3D가 합쳐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모형을 잘 만들었습니다. 정현재님의 인비저블 서울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포장마차처럼 생겼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일시적이고 견고하지 못한 요소들이 도시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어떻게 도시를 풍부하게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설계를 해봤다고 합니다. 이거는 건축 모형도 모형이지만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텍스트를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이원영님의 퍼머컬처입니다. 퍼머넌트라고 하는 영구적인이란 뜻의 단어에 어그리컬처, 농업이란 단어를 붙여서 만든 프로젝트 이름이 되겠습니다. 생산만을 위한 자연 녹지 지역에 소비와 유통의 기능을 더해서 도시의 로컬 푸드와 새로운 커뮤니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신농업 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친환경 시설을 통해 생산력 증가와 지속 가능성을 실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형이 아기자기하게 되게 이쁘게 잘 만들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각종 수치 데이터들 보기 좋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정상철님의 프레임퀘이크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경북에 규모 7.4의 대지진이 닥쳐온다고 합니다. 현 시점 전국 내진 설계 완료 비율은 16%, 경북은 10% 내외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응이 아닌 대비가 필요하다며 기존 철제 내진 설계 구조물을 공간으로 형상화하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지방도시의 재난을 막아주며 도시의 지속성을 길러주는 모듈을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형을 만들었고 벽면에는 렌더링하고 그리고 해체 수능처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모듈들이 조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은하님의 알뜨르 비행장 시간적 장소성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쓰임셀 일은 건축에 새로운 영혼을 불어넣고 지역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모슬포 비행장이라고도 불리는 알뜨르 비행장은 아래쪽을 뜻하는 제주방언 알 그리고 넓은 들판을 뜻하는 제주방언 드르가 합쳐진 이름의 비행장입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 공간을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어 보겠다라는 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타고 갔을 때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찍어본 모습이고요. 모형 자체가 굉장히 쉐입도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견고해 보여서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형태가 굉장히 아름답죠. 들판도 저런 식으로 모형을 만드니까 꽤나 그럴싸했습니다. 렌더링의 모습이고 제주도에서 찍은 것 같은 딱 그런 모습이죠. 참고로 이 모형은 이게 원형이 계속 돌더라고요, 자동으로. 다음은 방주환님의 데이터파크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GPT나 소라 같은 생성형 AI의 발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다음 세대의 생성형 AI는 움직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차후 생성형 AI의 바탕이 되며 운동 지도나 의학, 컨텐츠 생성 등 많은 곳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김대진님의 오션 포트 인천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상 받으셨고요. 네. 산업기반의 항만이라는 시설은 도심과는 커다란 경계를 두고 거래하고 있다. 이러한 경계를 허물고 도심의 다양한 요소들을 항만을 통해 연장하는 것이 본 설계의 목표라고 합니다. 항만은 새롭게 제시한 축에 의해 도심의 기능이 연장되며 도심 속 다양한 요소들을 함유한다. 이처럼 항만의 역사와 도심의 색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항만을 인천 내항에 재건하여 항만의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아크릴을 잘 쓴 모형이라고 생각되어서 좀 자세히 찍어봤습니다. 네, 홍민지님의 Greening the Urban Jungle City Farming입니다. 수직농장인데요. 수직농장은 도시 중심에 위치해 식품 이동 거리를 줄이고 도심 속 정원 역할을 하여 생명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업무로 인한 오피스의 공실을 도시 농업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서 정형화된 업무 단지의 특징을 활용해 생산적인 농업 단지로 탈바꿈하는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멋진 설계로 제안했습니다. 특히 안쪽의 식물 표현이 꽤나 사실적이어서 가까이서 찍으면은 진짜같이 나옵니다. 네, 되게 잘 만든 모형이죠. 근데 저기 중간층에는 LED 불이 좀 꺼져 있어서 좀 아쉬웠어요. 저기까지 불이 켜져 있으면은 좀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확실히 불 켜진 곳이 좀 더 예쁘게 보이죠, 모형에서는. 불 넣은 거는 진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손정민님의 트랜스페런트 아파트먼트, 투명한 아파트입니다. 성장과 함께 명예 99 기사단의 공주님 졸업 축하 화환도 눈에 띕니다. 한국의 보편적인 판상형 아파트는 그리드 배치와 반복적 구성으로 도시 맥락을 유지하며 사회적 투명성을 높일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 도시 맥락을 연결시키고 이웃 소통과 개인 일상을 공개를 통해서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앞에 파사드를 유리로 넣는다는 게 의도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패널을 자세히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컨셉이 너무 강력하고 과감해서 촬영을 안 하고는 못 베길 것 같아서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네,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진짜 세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서 연결시키겠다라는 굉장히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이렇게 텍스트로 적어놨습니다. 잠깐 멈춰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략도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말이 되는 메이크 센스한 전략이었습니다. 네, 신유철님의 Rest in Tide 시와 Seawall 메모리얼입니다. 네, 시와 방조제의 우범지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밀물과 썰물을 활용한 해양 추모 공간을 설계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20년 전 뚝의 일부를 터서 그 물살로 생명을 숨쉬게 하고 에너지를 발생시켰듯이 이번에도 그 뚝을 트고 일정 주기로 높이 차오르는 바닷물이 마치 폭포처럼 호숫가로 흘러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 넘실거리는 빛과 찰랑이는 소리가 세상을 떠난 사람과 세상에 남겨진 사람 모두를 위로하고 지켜주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네, 안유진님의 플로팅 노스텔지아입니다. 지방도시 원도심의 인구 유출로 인한 공동화 현상에 대응하고자 16m 높이 제한이 있는 공주시 원도심에 사회기반 편의시설과 복합화한 저층 고미라 블록형 공동주거를 제안했습니다. 이거는 모형이 정말 눈에 띄는 프로젝트였고요. 진짜 잘 만들었죠. 엄청 깔끔하고 본드 자국도 안 보였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만든 것 같은 되게 인상적인 모형이라서 한번 찍어봤고요. 패널도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모형을 제대로 만들면은 사진만 찍어도 진짜 렌더링한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네, 박세원님의 돌의 침묵, 그 속에 숫자를 불어넣답니다. 해채석장을 활용한 뮤지엄이라고 하고요. 진짜 돌도 이렇게 갖다 놨어요. 신기하죠? 한번 만져봤고요.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이 뮤지엄은 상처 입은 땅에 새롭게 피어난 희망의 서사시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이트를 잘 잡는지 참 신기합니다. 보통 컨셉을 잘 잡아서 설계가 쫙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이트를 잘 정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설계가 쫙 풀려나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바로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윤주님의 My Fantastic Farewell Party입니다. 페어웰 파티라고 하면은 장례식을 말하죠. 근데 여기는 생전 장례식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생전 장례식에 초대합니다. 라고 텍스트가 써 있고요. 사실 이 모형도 잘 만들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정말 이 모형이 지금 얹혀져 있는 저 콘타를 보시면 레벨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런 레벨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 지형에서 어떻게 이렇게 건축물을 싹 앉혔는지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코닉한 쉐입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글이 잘 안 보여서 못 봤습니다. 네, 이보경님의 코사이클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흔히 쓰레기 소각장은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코사이클은 소각장을 중심으로 리사이클, 네이처, 에너지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쓰레기 처리에 집중된 소각시설이 아닌 쓰레기를 통해 나오는 자원의 순환에 집중하여 혐오시설에서 친화시설로 탈바꿈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네, 서지현님의 릴링스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로제 카이와가 쓴 우리와 인간이라는 저서에서 제안한 놀이 유형 중에 하나인 일링스는 롤러코스터나 회전목마 같은 거를 탈 때 느끼는 어지러움, 혼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제분 공장으로 사용되어 왔었던 CJ제일제당의 영등포 공장을 놀이의 공간으로 필바꿈시킨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렌더링도 뭐 잘했죠. 김민지님의 Stay in 인천, Immersive Yourself in Life in 인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Immersive라는 거는 보통 VR 체험 같은 거를 소개할 때 Immersive Experience라고 하거든요. 몰입형, 실감형 이런 뜻입니다. 인천만 관광하는 것이 아닌 인천 생활을 관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가스나 역사가 깃든 것들을 다듬고 드러내어 다양성의 가치를 지키는 호텔은 도시의 축소판으로서 다시 작용한다고 합니다. 네, 김성욱님의 도시의 tum을 찢다. 도시 조직 내 고가철도의 사회적 역할 재구성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모형도 정말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었고요. 자, 아무튼 모형 보는 재미도 있었고 이 공간은 도시 빌밍이 돼가지고 켜졌다가 켜졌다가 했었습니다. 밀도 높은 도심의 인트라로서만 사용하던 고가 철도 및 도로를 공정하며 설계한 본 프로젝트는 볼 수 없었던 공간의 잠재력을 찾아내 새로운 유형의 공원을 형성하여 기존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그리고 사람을 위한 도시의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안상진님의 성수탕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과거 목욕탕은 주거에 부족한 목욕 공간을 공유하며 자연스러운 커뮤니티의 장소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목욕탕의 역할과 기능이 악화되고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그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날 1인 가구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과거 물을 매개로 공간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를 형성한 목욕탕의 역할과 기능이 아직은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를 새롭게 정의하여 현재와 대응하는 커뮤니티 수공간을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네, 물병 모양의 쉐입을 검은색 프레임으로 파라메트릭하게 이게 아니구나. 네, 민대규님의 반쪽 학교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빈 건물은 압축 도시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빈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낙후되고 도시 흡수되지 못한 빈민들에게 점거당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적극적인 개입보다 그들이 스스로 빈 건물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줍니다. 빈 건물과 일자리, 살아가는 방법이 담긴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들은 건물을 점차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안쪽짜리 건물을 스스로의 요구에 의해 채워나가고 이 모습을 상상하고 설계로서 제안했습니다. 네, 건축 전문 온라인 교육 플랫폼 페이서는 라이노나 스케치업, 그래스호퍼, V-ray, 포토샵 등 굉장히 다양한 건축 소프트웨어들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교육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또한 강의를 다 들은 이후에 마라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3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또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이 계속 또 이용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모델링 자료 또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모델링 자료들은 페이서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가끔 무료 이벤트를 하기도 하니 여기는 꼭 구독을 부탁드립니다.